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205번째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2. 특공부대 창설과 특공무술. 두 번째. 1982년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군 생활에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88년에 개최될 서울 올림픽에 이어 86 아시안 게임까지 유치한 제5공화국은 이 큰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군대도 그에 발맞춰 교육과 훈련 방향이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최대 소비 집단인 군대가 물자를 절약하자는 경제군대 교육이 강화되었고 시험까지 실시했습니다. 또 적의 특수부대가 후방 침투할 것에 대비한 대침투 작전이 늘어나 5분 대기조 임무가 강화되고 수색 정찰과 매복이 수시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정훈 교육이 늘어나고 또 전투 체력 및 실제적 전투에서 사용할 무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1982년 들면서 가장 강조된 것 중 하나가 태권도였습니다. 이는 적과 백병전 상황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개인의 무술 실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북한의 특수부대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상응하는 무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교육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전투 체력의 날로 정해져 있었고 이때는 태권도와 완전군장 10km 구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 교육은 주로 태극권 등 품새를 익히는 교육 위주였습니다. 특히 태극권 일장을 전 소대원이 일치된 동작으로 연습하였고 이것을 군무를 하듯이 서로 겨루는 경연대회도 개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까지 태권도 교육은 말 그대로 체력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2년에 접어들면서 태권도 교육을 체력 훈련이 아닌 무술 연마로 바꾼 것입니다.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 차원의 태권도가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활용할 무술로서의 태권도를 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품새 위주의 교육에서 발차기를 위주로 교육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발차기 중에서도 앞차 올리기와 옆차기, 그리고 호미찍기, 휘돌려차기 같은 공격적인 자세를 강조했지요. 이처럼 태권도 교육을 강조하면서 전 사병을 유단자로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 각 대대별로 승단 심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는 육격을 마치고 산악훈련 때 웅진리 분교운동장에서 승단 심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존 유단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중에서 초단으로 승단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이후로는 전 병사의 유단자 이야기는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여름을 지나면서 태권도가 새로운 무술로 대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태권도는 방어 위주의 무술이라서 좀 더 공격적인 새로운 무술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공연대 창설에 즈음하여 그 새로운 무술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새로운 무술의 이름은 특공무술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무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새롭게 만든 일격필살의 무술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래 특공무술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특전대 예하 비밀 임무를 담당하는 특공부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수정 보완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 특수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한 무술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일반 부대원인 우리들까지 수련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육군 기본무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육군이 기본적으로 연마해야 할 무예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특공무술이 우리들에게는 아직 초기 단계라 우왕좌왕하기만 했습니다. 일부 선임하사들과 소대장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교관이 되어 가르쳤는데 그들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낙법이었습니다. 즉,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는 내가 보기에 공격적인 무술이라는 특공무술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적진에서 도망치는 36개도 전술 전략의 하나라지만 공격적인 무술에서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는 것이 어딘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새로운 공격적인 무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소문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일격필살의 팔동작이나 발동작을 배우게 될 거라는 생각도 은연중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병장에서 계속 넘어지는 것만 연습하니 불만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수요일 전투 체력의 날만 되면 연병장에서 낙법 연습만 했습니다. 낙법에는 전방낙법, 후방낙법, 측면낙법, 회전낙법 등이 있었는데 특히 두 팔을 11자형으로 가슴 쪽에 대고 그대로 앞으로 똑바로 넘어지는 전방낙법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낙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릎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통나무처럼 넘어지라고 하는데 온몸의 체중을 손바닥과 팔의 힘만으로 넘어지는 충격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방낙법을 하다가 팔꿈치가 까지거나 충격으로 인해 몇 번만 하고 나면 팔에 상처가 생기고 얼얼해졌습니다. 나는 솔직히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낙법 훈련이 실전에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될 수 있으면 특공무술 훈련에서 열애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이기에 몸 건강히 전역하는 것만이 내 최대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년이 되면 우리는 침상도 건너뛰지 말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가라는 말을 흔히 했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몸조심하라는 말이었지요. 아무튼 연말이 되면서도 특공무술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년 병장 시절이 더욱 걱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